광안리의 조용한 북카페, 잔잔한 재즈와 커피 향만이 머물던 밤. 그때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 셋, 거친 웃음소리. 야, 술 없어? 그럼 너라도 앉아봐. 공기가 식었다. 직원 유진의 눈빛이 흔들리고 그 남자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목으로 향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저기요, 손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조용한 카페 사장이 서 있었다. 과연 조용한 사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11월의 부산은 차갑습니다. 해풍이 광안대교를 타고 밀려올 때면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광안리 해변가 복합문화공간 3층 파도서재라는 이름의 북카페가 있었습니다. 40평 남짓한 공간, 책장 3면, 창가 좌석 12개,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재즈 금요일 저녁 7시,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카운터 안쪽에는 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키 178cm에 짧은 머리, 절제된 표정.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그는 늘 조용했습니다. 민준은 5년 전까지 해양경찰 특수구조대원이었습니다. 동해 먼바다 침몰 사고 현장. 그곳에서 그는 동료 한 명을 잃었습니다. 구명줄을 놓치는 순간 파도에 휩쓸리는 뒷모습. 그 기억은 지금도 민준의 꿈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후 민준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곳이 파도서재였습니다. 민준 씨, 아메리카노 2잔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운터 옆에서 최유진이 주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6개월 전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미술학과를 졸업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했고 다음 달이면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테이블 번호는 3번이요. 손님이 좀 까다로우신데 괜찮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성실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정중했고 책 정리도 꼼꼼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좋아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유진을 믿었습니다. 오후 7시 반,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앞선 사람은 강태식. 짙은 회색 수트, 금색 시계. 목소리가 컸습니다. 여기 분위기 괜찮네? 야, 창가 자리 있어? 뒤따라 들어온 두 남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무님. 저쪽 보이시죠? 강태식은 지역 건설사 동해종합건설 전무였습니다. 부산 경남 일대 항만 재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인맥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뉴판 드릴게요. 강태식은 유진을 훑어봤습니다. 여기 직원이야? 얼굴 괜찮네. 유진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응, 근데 너 이름 뭐야? 유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메뉴 먼저 보시죠. 강태식은 웃었습니다. 부하 2명도 따라 웃었습니다. 민주는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손님들은 책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3번 테이블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에스프레소 잔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그의 시선은 창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바깥은 어두워지고 광안대교에 불이 켜졌습니다. 파도서재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민주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 끈을 만졌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8시 10분. 강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야, 여기 위스키 있어? 없으면 소주라도. 유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뭐, 카페에서 술도 없어? 요즘 다 파는데? 저희는 북카페입니다. 커피와 음료만 가능합니다. 강태식은 혀를 찼습니다. 에이, 재미없네. 그럼 너라도 앉아봐. 우리랑 얘기나 하자. 유진은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손님, 근무 중이라 어렵습니다. 근무 중? 우리가 손님인데 손님 말 들어야지. 앉으라니까? 부하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전무님이 좋게 말할 때 앉아. 우리 전무님이 누군지 알아? 유진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강태식은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의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손님,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3번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이 카페 운영자입니다. 직원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불편? 우리가 뭘 어쨌는데? 민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께서 직원에게 술을 권하고 착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매장 규정상 불가능한 요청입니다. 부하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규정? 야, 사장이면 손님 비위 맞춰야지. 장사가 그렇게 하는 거야? 민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 씨,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 강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우릴 내쫓는 거야? 내쫓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직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불편? 우리가 뭐 때렸어? 욕했어?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강태식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지? 내가 누군지 알아?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손님이 누구든 여기서는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간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의 부하 한 명이 민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해경 훈련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손님, 물리적 접촉은 안 됩니다. 부하는 당황했습니다. 강태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좋아. 너 각오는 한 거지? 이 동네에서 나한테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 일행은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출입문이 3개 닫혔습니다.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유진 씨는? 저도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식 같은 사람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민주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준 대표님, 김 실장입니다. 잠깐 사무실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민주는 5층 관리사무소로 올라갔습니다. 김 실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죠?
네, 손님과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찰. 그 손님이 동해종합건설 강태식 전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민준 씨. 그 사람이 오늘 아침 건물주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카페 계약 해지하라고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건물주는 아직 결정 안 하셨지만 압박이세요. 강 전무가 이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들 알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 안 했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 개인적인 조언인데요. 강 전무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사과하시고 적당히 넘어가세요. 괜히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건물주 결정 기다려보세요. 민주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제목 광안리 북카페, 손님 폭행하고 내쫓음. 내용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식 측에서 올린 글이 분명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진짜 무섭네요. 손님한테 손댔다면서요?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거 어떻게 해요?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 씨, 괜찮아요.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글만 보고 믿을 텐데. 민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오후 3시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40대 중반, 차가운 인상. 박민준 대표님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도 소속 이한결 변호사입니다. 민주는 그들을 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태식 전무님의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서도 함께 동봉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웃었습니다. 어때? 생각 좀 바뀌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무릎 꿇고 사과하면 이거 다 취하해 줄게.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대답 안 해?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내가 이기나. 이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현장에 있던 손님 중 몇 분이 이미 진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대표님이 먼저 손을 대셨다고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관자들, 그들은 강태식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힘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강태식은 카운터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3일 안에 공개 사과문 올려. SNS, 커뮤니티 다.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 꿇어. 그럼 끝이야.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안 합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이 변호사가 강태식을 말렸습니다. 전무님, 진정하세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출입문이 닫혔습니다.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민준 씨, 이거 어떻게 해요? 저 때문에. 민주는 그녀를 봤습니다. 유진 씨 잘못 아닙니다. 근데 변호사까지 나왔잖아요. 고소당하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파도가 카페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카페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민준 씨, 미안합니다. 다음 달 계약 갱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동해 바다, 동료의 손이 미끄러졌던 그 순간 다시 무언가를 잃게 되는 걸까? 민주는 손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주는 일찍 카페에 나왔습니다. 유진에게는 쉬라고 했습니다. 혼자 커피를 내리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커뮤니티 글의 영향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 박민준 대표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최유진 씨 어머니입니다. 민주는 멈췄습니다. 유진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이한테 들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대응해서. 아니요. 유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이 잘하셨어요. 유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눈을 들었습니다. 유진이 아빠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그 뒤로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 와서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대표님이 좋은 분이라고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하다고 했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유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대표님을 위해서. 금요일 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서 책 읽고 있었어요. 유진이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 확인하러 살짝 온 거죠. 그래서 다 봤습니다. 그 남자들이 유진이한테 뭘 했는지, 대표님이 어떻게 막아주셨는지.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찍어뒀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화질이었지만 강태식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너라도 앉아봐. 우리랑 얘기나 하자. 전무님이 누군지 알아? 그리고 민준이 개입하는 장면. 유진이 손목을 잡으려던 손길을 막는 장면. 이거 경찰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민주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는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유진이를 지켜주신 분인데요. 그때 출입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4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반바지에 등산화, 배낭을 맨 차림. 여기 파도서재 맞죠? 저 금요일 밤에 여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민주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책장 앞에 서 있던 손님이었습니다. 남성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겁이 났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 기세가 워낙.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계속 생각났어요. 그 여직원분 얼굴, 사장님이 나서시던 모습,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짓말 같은 글. 그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날 본 거 다 적어왔습니다. 시간 순서대로요. 필요하시면 진술서 쓰겠습니다. 경찰서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민주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남성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오후 1시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준 대표님, 부산진경찰서 수사과 정민호 경위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서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민주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대표님, 강태식 씨가 제출한 고소장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어떤 점이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대표님이 먼저 밀었다 하고 누구는 대표님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언어로만 개입했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상대방이 먼저였고 저는 방어만 했습니다. 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강태식 씨 이전에도 비슷한 건으로 몇 번 신고가 들어왔었거든요.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서 무마됐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경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금요일 저녁 3층 복합문화공간 전체에 CCTV가 새로 설치됐다고 합니다. 시범 운영 중이라 아직 공지는 안 됐지만 음성 녹음도 가능한 신형이라고 하더군요.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CCTV요? 네. 건물주가 최근 보안 강화 차원에서 설치했답니다. 복도와 공용공간 전체가 녹화됐을 겁니다. 정경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영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 씨, 내일 카페로 나올 수 있어요? 네, 민준 씨. 무슨 일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내일 얘기해 줄게요. 유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저 너무 걱정했어요. 걱정 끝났어요. 그리고 유진 씨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엄마도 민준 씨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파도는 그를 향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도는 진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손을 펼쳤습니다. 5년 전 그는 동료를 잃었습니다. 파도 아래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누군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화요일 오전 10시 부산진경찰서 조사실 모니터에는 금요일 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과 그의 변호사 이한결 그리고 민준과 정민호 경위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강태식이 유진에게 다가가는 장면. 너 이름 뭐야? 주문하시겠어요? 이름 물었잖아. 앉아봐, 우리랑. 유진이 뒤로 물러나는 모습. 강태식이 손을 뻗는 장면. 우리가 손님인데 손님 말 들어야지. 민준이 개입하는 장면. 이 카페 운영자입니다. 직원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이 민준의 어깨를 먼저 미는 장면. 음성까지 선명했습니다. 정경희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명확합니다. 강 전무님 측에서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박민준 대표님은 방어 목적으로만 대응했습니다. 이한결 변호사는 침묵했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경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 전무님, 이 정도면 업무방해, 강요미수, 무고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태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위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모두가 민준을 봤습니다. 법적 처리 대신 조건부 합의를 제안합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유진 씨 앞에서 직접 사과해 주세요. 진심으로요. 둘째,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주 1회 경찰서에 보고해 주세요. 셋째, 부산 지역 성평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20시간 이수해 주세요. 넷째, 커뮤니티에 올린 허위 글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정정 글을 올려주세요. 강태식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시면 모든 증거가 다시 유효해집니다. 정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강 전무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태식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파도서재. 유진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유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유진 씨, 금요일 밤 제가 한 행동은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직원으로서의 당신의 거절을, 한 사람으로서의 당신의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를, 제 위치를 핑계 삼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불편하고 무서웠을지 이제야 생각해 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과받겠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대표님, 민준이 카운터 뒤에서 나왔습니다. 대표님이 그날 보여주신 용기,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관대함, 부끄럽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전무님. 알고 있습니다. 강태식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정정 글도 올렸고요. 제 회사 임직원 전체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식은 마지막으로 유진을 봤습니다. 최유진 씨,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출입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며칠 뒤 파도서재는 다시 손님들로 채워졌습니다. 커뮤니티의 정정 글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용기 있는 사장님이 계신 카페죠? 직원 지켜주신 거 멋있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건물관리사무소에서 김 실장이 내려왔습니다. 민준 씨, 건물주님이 연락 오셨어요. 계약 갱신 문제 없대요. 오히려 임대료 동결해 주신답니다. 민주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건물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옳은 일 한 사람 내쫓으면 안 되지라고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뭐려? 민준 씨가 잘하신 거죠. 금요일 오후, 유진이 민준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준 씨, 이거 뭐예요? 우리 엄마가 꼭 전해드리래요. 그날 증거 영상 덕분에 도움됐다면서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거죠. 제가 감사하죠.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일 그만둘까? 사람들 만나는 게 또 무서워질까? 민주는 그녀를 봤습니다. 근데 민준 씨가 지켜주셨잖아요.
엄마도 다른 손님분들도 나서주셨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유진이 웃었습니다. 저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괜찮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씨가 있어서 이 카페가 따뜻해요. 당연히 함께 해야죠.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 씨.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카페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광안대교에 불이 켜졌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파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민주는 동료를 잃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하고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 같은 곳. 하지만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지키는 것, 함께 서는 것, 작은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파도를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 어머니로부터 문자였습니다. 대표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이 요즘 매일 웃어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민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유진 씨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서재. 파도는 무섭지만 파도는 또한 무언가를 운반합니다. 용기를, 진실을, 희망을. 민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부산 광안리 북카페 파도 서재. 그곳에서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다시 여러 사람의 용기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때로 거칩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선다면, 우리가 서로를 지킨다면 파도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작은 관심, 작은 용기, 작은 행동. 그것이 누군가의 밤을 지킵니다.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신의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방관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당신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동의와 거절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권력은 누군가를 짓밟는 도구가 아닙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